이젠 정말 뭘 더 해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비싼 화장품도 다 써봤고 피부과도 몇 번 갔는데 그때뿐이에요. 어떻게 해도 제 피부는 계속 무너져만 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피부과 전문의 이정국입니다. 요즘 거울 앞에 서기 힘드신가요? 얼굴에 생긴 주름, 메마른 피부, 이제 뭘 발라도 예전 같지 않다며 조용히 화장대를 정리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요, 피부 나이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은 화려하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단돈 2,000원짜리 평범한 제품 하나에 있습니다. 바르면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피부과 의사들조차 다시 주목한 그 연고, 바로 바세린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바세린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기름진 연고, 바르면 모공 막히고 여드름 올라오는 제품. 한 번쯤은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인터넷 카페나 SNS를 보면 바세린은 상처에나 바르는 거지 얼굴엔 절대 못 바른다, 바르고 나서 트러블 생겨서 바로 버렸다는 이야기들이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몰랐던 오해에서 시작된 겁니다. 바세린은 피부에 수분을 넣어주는 제품이 아닙니다. 이미 피부 속에 있던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보습 보호막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말라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보습 없이 바세린만 바르면 오히려 더 건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바르면 당연히 피부가 좋아지지 않죠. 태어난 아기의 피부에도 바세린을 바르는 나라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수십 개국입니다. 아기에게 바른다는 건 그만큼 안전하다는 증거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바세린을 두고 기름때다, 피부 망친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한 번쯤은 진짜 정보가 전달돼야 하지 않을까요? 바세린의 핵심 성분은 화이트 페트롤라툼, 말 그대로 정제된 석유 젤리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시죠. 석유요? 그럼 위험한 거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바세린은 일반적인 석유나 기름이 아닙니다. 수십 차례의 정제 과정을 거쳐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뒤 인체에 사용해도 안전한 수준까지 순도만 남긴 상태의 원료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바세린을 외용 피부 보호제로 승인했고, 서울대병원 의학정보에도 바세린은 피부 자극이 적고 안정성이 높은 성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지에 실린 논문에서도 바세린은 화장품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1차 보습제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에서 정제되지 않은 저품질 바세린 사례를 들며 막연한 불신이 생겨난 건데, 우리가 약국이나 마트에서 구입하는 바세린은 이미 수십 차례 정제 과정을 거친 의약 예품입니다. 사실 피부가 예민하신 분일수록 보습제 선택이 어려워지기 마련인데요. 성분이 복잡할수록 알레르기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제품이 바로 이 바세린입니다. 무색, 무치, 무자극에 가까운 이 단순한 성분이 오히려 수많은 복합 화장품보다 더 안전하다는 게 현장의 피부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공통된 의견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랫동안 오해했던 석유 젤리라는 이름 속에는 그만큼 검증된 기술과 시간이 담겨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화이트 페트롤라툼, 즉 바세린이 피부에 작용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피부 겉에 아주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서 속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죠. 다시 말해 피부에 무언가를 더해주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과에서는 바세린을 오클루시브 성분, 즉 수분 증발을 차단하는 보습제로 분류합니다. 실제로 대한피부과학회에서 발표한 실험 자료에 따르면 바세린을 바른 부위는 바르지 않은 부위에 비해 24시간 후 수분 유지율이 평균 92%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차이는 건조한 계절일수록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특히 겨울철 피부 트러블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경우 바세린을 보습제 위에 덧바르는 것만으로도 피부 장벽 회복 속도가 크게 개선된다는 임상 보고도 있습니다. 피부 장벽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겉으로 보이는 주름도 완화되고 화장이 잘 먹지 않던 피부도 훨씬 부드럽고 균일한 결을 가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건강포털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각질층이 얇아지고 수분 손실량이 증가한다는 점을 노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데, 바세린은 이 수분 손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특히 눈가나 입가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에 수분이 빠르게 증발되면서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때 바세린을 꾸준히 사용하면 그 변화가 서서히 멈추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바세린을 2주 정도 사용했는데 얼굴에 생겼던 잔주름이 많이 연해졌어요 라는 환자분들의 후기가 종종 있습니다. 굵은 주름까지는 어렵더라도 일상 속에서 생기는 미세한 잔주름, 당김, 각질 같은 문제에는 바세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눈에 띄는 개선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세린 좋다던데 나도 써봐야지 하고 집에 있는 바세린을 얼굴에 그대로 바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단독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가 더 당긴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속이 건조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바르면 수분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겉만 막아버리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세린은 반드시 보습제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 얇게 덧바르는 순서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밤에는 세안 후 토너, 에센스, 수분크림까지 바른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 바세린을 아주 소량만 사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손끝에 콕 찍을 정도면 충분하고 얼굴 전체에 바르기보다는 당김이 심한 부위나 주름이 두드러진 부위에만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낮 시간대에는 자외선이나 외부 먼지에 의한 자극을 줄이기 위해 일반 보습크림에 바세린을 아주 소량 섞어서 바르는 방법도 좋은데요. 특히 가을이나 겨울처럼 피부가 쉽게 메마르는 시기에는 이 방식이 속건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얼굴에 바를 때는 반드시 얼굴용으로 출시된 전용 바세린을 사용하는 겁니다. 바세린 자체는 안전한 성분이지만 일반 제품은 눈에 들어갔을 때 따갑거나 트러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눈가, 입가처럼 민감한 부위에는 반드시 전용 제품을 쓰셔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바세린은 전신에 다 바른다고 해서 효과가 좋아지는 제품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많이 바르면 오히려 모공이 막히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특히 피지 분비가 많은 T존이나 이마는 조금 피해가면서 피부가 건조한 부위 위주로 얇게 발라주는 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상처 부위에 바세린을 바를 때입니다. 만약 상처 표면이 마르지 않은 상태거나 진물이 나는 경우에는 바세린이 오히려 세균의 배출을 막아 회복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처가 마른 뒤에 바르시거나 상황에 따라 항생제 연고를 먼저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바세린은 어떻게, 언제, 어디에 바르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단순히 싸고 흔한 연고로만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는 피부 상태에 맞는 방법으로 바르게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세린을 꾸준히 사용해 본 분들 중에는 단순한 보습 이상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여성 한 분은 평소 다리 피부가 많이 건조해 겨울철이면 항상 피부가 가렵고 잠자리가 편치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어느 날부터 밤에 자기 전 다리 부위에 수분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덧발라 보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침까지 다리가 덜 당기고 이전보다 잠들기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면도 후 피부가 쉽게 붉어지고 각질이 올라오는 게 고민이었는데 세안 후 수분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소량의 바세린을 덧바르니 확실히 피부가 덜 민감하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바세린을 바르고 난 다음 날은 피부가 좀 더 부드럽고 건조함도 덜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세린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보습막을 통해 외부 자극을 줄이고 속수분을 지켜주는 방식 덕분에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품 하나로 삶 전체가 달라지진 않더라도 피부가 조금 편안해지고 아침 거울 앞에서 덜 신경 쓰이게 되는 그 감각, 그런 일상의 회복이야말로 바세린이 가진 진짜 매력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잊고 지냈던 것들 중에는 어릴 적 엄마의 화장대 위에 늘 놓여있던 그 하얀 통도 있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에, 여름이면 입술에, 상처가 나면 조용히 꺼내 쓰던 바세린. 한때는 당연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너무 많은 화장품 속에 묻혀버린 이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건 결국 기본입니다. 그 어떤 미백, 탄력, 주름 개선 기능보다 먼저 지켜야 할 건 피부의 보습이고 피부의 장벽이고 피부의 편안함입니다. 그 점에서 바세린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세린에 대한 오래된 오해를 짚어봤고 그 성분이 실제로 어떤 원리로 피부를 보호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피부과 전문의로서 이 제품을 어떻게, 언제, 어디에 써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지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세안 후 수분크림까지만 바르고 마무리하신다면 오늘 밤엔 바세린을 손끝에 아주 소량만 찍어 당김이 심한 부위에 살짝 덧발라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피부가 달라지는 느낌은 생각보다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되곤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민 우리 둘만의 상담소에서 앞으로도 함께 나누겠습니다.